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드디어 문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이고, 이제 다음 시간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비문학을 할 수가 있어. 자, 선생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대충 하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야. 자, 문학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극을 하고 있는데 극 문학에는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게 주로 우리가 했던 게 희곡이었고요. 자, 오늘 보게 될 두 개의 지문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차이가 뭐지?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에요. 시나리오는 뭐예요? 영화의 대본이죠. 영화 또는 드라마의 대본이야. 자, 그러면 차이가 있어. 뭐야? 자, 연극의 대본이라는 것은 이 일이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야? 화면으로 표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희곡 부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이 바로 희곡의 시 공간입니다. 그쵸? 자, 희곡의 시간과 공간은 뭐야? 제약이 많다 그랬어. 그지? 왜?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무대에서만 이를 꾸며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간에 있어서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바로 희곡입니다. 하지만 화면으로 표현되는 시나리오는 이거에 비하면 어때요? 제약이 굉장히 적죠. 요즘에는 거의 뭐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의 발달로 제약이 없다고 보기까지 합니다. 자, 왜? 편집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죠? 편집이라는 게 가능해서 이 경우에는 무대에 있는 일만 얘기할 수 있고 무대 밖에서 일어난 일은 좀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하지만 얘는 어때? 화면을 바꿔가면서 장소를 얼마든지 넘나들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나리오는요, 이런 시공간의 제약을 희곡에 비해 덜 받거나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는 뭐가 중요하냐, 그럼? 이런 제약성은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시나리오에 와서 중요해지는 개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즉,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일정한 한 그 프레임 안에 담아야 돼요. 그쵸? 사각형의 틀 안에 담아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가 바로 이 시나리오 지문을 대하고 또 시나리오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지문으로 뭐가 나와 있니? TV 드라마 대장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장금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나왔던 드라마일 거예요. 그쵸? 초등학교 때. 벌써 대장금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됐나? 자, 싶은데 선생님이 아까 살짝 계산을 해봤더니 알잖아. 내가 계산하기 싫어하는 거. 너희들을 위해서 계산 한번 했다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했던 드라마더라고요. 자, 뭐 명언 타임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대장금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장금이라는 거는 혹시 봤던 사람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죠? 장금이가 되게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항상 위기에 빠지죠. 그죠? 위기에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위기가 막 점점 절정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말 장금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드라마가 딱 끝나버립니다. 그죠? 막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얘가 장금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거기 한참 절정에서 가장 위험할 때 끝났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주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게 딱 정시에 시작해서 뭐 55분에 끝나는 드라마다라고 치면은요. 정시에 시작을 해서 일이 점점 이렇게 해결이 되어 갑니다. 15분쯤 되면 일이 다 끝나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합니다. 자, 그런데 한 20분 동안 새로운 사건이 뭔가 이렇게 생기려고 하면서 평소에 얘기를 하다가 35분쯤이 되면 또 갑자기 장금이가 위험에 빠질 것 같아요. 위험에 빠져서 막 아주 막 최고조로 치닫다가 또 55분이 되면서 제일 절정에서 끝나버려. 그럼 또 막 궁금해. 그치? 그러다가 다음날 보면 또 해결이 돼서 15분쯤에 평화를 되찾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드라마가 바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하긴 하지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왜? 장금이라는 이름 앞에 뭐가 있어? 대자가 붙어 있단 말이야. 대자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장금이가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장금이가 위험에 빠졌다고 해서 장금이가 죽었다.
사형을 당했다. 이러면 대장금이 될 수 있겠니? 될 수 없겠지. 제목이 스포일러였던 거야. 장금이는 나중에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게 뭘까? 결론을 안다면, 결론을 믿고 있다면, 즉 장금이가 잘 될 거라는 걸 믿고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작은 시련이 닥쳐올 때, 장금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궁금하긴 하지만 불안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믿는 만큼 된다고 했지, 나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론을 알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훨씬 멋진,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 결론을 알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이겨낼 수 있겠죠. 궁금하긴 하죠.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오늘 대장금 지문보다 이 얘기가 훨씬 중요해. 나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자, 대장금입니다. 자, 대장금을 한번 보시는데요. 자, 문제를 먼저 유형을 봐야겠지. 자, 시나리오 문제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희곡 문제, 소설 문제랑 비슷하다 그랬지. 다만 무대와 관련된 것만 좀 봐달라 그랬어.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문제를 보면서 유형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세요.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선택지들을 보니 뭐니?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다 갖다가 물어보고 있어요. 주로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B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뭐니?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데에는 약간 시나리오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따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기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면, 즉 지문에 안 나와 있는 장면이 여기에 제시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이 뭔지 보니까 기억이 편지입니다. 한 나인이 보낸, 자, 한씨 나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보기에 나와 있는 거야. 자, 즉 이거는 뭐야?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서가 된다는 거죠. 즉 3번은요. 사건의 여기에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건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리고 4번. 자, 중요해. 별표 한 3개 정도 하세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A, B, C, D, E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 시나리오가 나오거나 희곡이 나왔을 때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무대에 올리겠다, 어떻게 촬영을 하겠다, 어떻게 편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드라마, 시나리오, 용어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 용어 C-U-E-F-I-F-O, 인스 이거, 인서트, O-L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이거 개념급 탑재 가시면은요, 극문학 부분에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 화면들 다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PD님이 하셨어요. 우리 정말 정 PD님 최고예요. 디테일 정 PD님. 자, 그래서 이거 혹시 궁금한 사람은 가서 보고 오세요. 지금 그거 다 하나하나 할 수는 없어. 어쨌든 시나리오 용어가 나와 있는 문제야. 즉 여기엔 필요한 개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 뭘 또 풀 수 있냐? 2번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뭐부터 봐야 되냐? 선생님이 뭐든 간에 이게 있으면 먼저 보라 그랬지. 자, 3번의 보기는 이 작품,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지문을 보면 지문이 이해돼요. 근데 지문을 보고 나서 이걸 보잖아. 둘 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3번 보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니? 기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야. 즉, 기억은 뭐냐 하면은 편지입니다. 한 라인에 옛 한글 서찰이라고 돼 있지. 서찰이 편지야. 자, 이 편지에 쓰여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보기.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 다 한 라인이라고 돼 있죠. 그쵸? 즉, 한 라인에 뭐가 나올까? 자, 한 라인 옆에 보면 2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2가 뭐예요? 옆에
옆에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4번에 보기에 보면 이가 뭐야? 이펙트라고 돼 있지. 이 이펙트는 뭐냐? 효과음입니다. 자, 이 효과음이 뭐냐? 화면 밖에서 음향이나 대사로 효과를 낸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럴 때 우리가 TV를 많이 본 게 도움이 된단다. 자, 뭐든지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과해서 문제지. 자, 우리가 TV를 많이 봐서 문제인 거지. TV를 보면 도움이 되죠. 봐봐. 편지를 읽는 장면이 나와. 지금 본문에. 편지를 읽는 장면에서 효과음이 나왔다. 이게 뭐야? 한나인의 목소리죠. 즉, 한나인이 쓴 편지를 한나인의 목소리로 재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결국 여기서 한나인이 하는 내용은 이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야. 자, 봐봐. 효과음으로 뭐라고?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봐봐. 이 편지는 한나인이 박나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봐봐. 명희야, 살았느냐? 살았느냐? 자, 이 박나인의 이름이 명이야. 박명이야, 박명. 자, 그래서 일찍 죽었어. 자, 명희야, 살았느냐? 살았느냐? 지금 너를 죽일 약병을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살았냐고 막 궁금해하는 거 보니까 친구인데 내 손에 지금 너를 죽일 약병이 있다는 거야. 나한테 지금 독약이 있다는 거네. 근데 이 독약을 너한테 써야 된다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서 중간에 뭐가 있어? 지시문이 있죠? 장면은 목소리는 한나인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자, 수락관 급히 들어오는 한나인 이리저리 휘돌아보다가 선반 옆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급히 찾는다. 자, 한나인의 말을 보세요. 뭘 찾았을까? 순간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너의 말이 떠올랐다. 즉, 너를 죽일 수 있는, 너를 죽여야 하는 이 독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의 말이 지금 떠올랐어. 이 독약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떠올랐다는 거죠. 뭐? 감두탕이나 녹두. 그러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이윽고 녹두물 그릇을 찾은 듯 급히 품에 넣고 나간다. 즉 무슨 얘기야? 친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 위에서 명령을 받은 거야. 그치? 그래서 너를 죽여야 될 독약을 갖고 있는데 친구를 죽일 순 없어. 그래서 나는 그 독약 안에다가 해독제를 같이 타서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녹두물 그릇을 해독제로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 혹시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고 혹시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다오. 자, 여기 회상 장면이 또 들어와요. 급히 글을 쓰고 있는 한나인의 모습. 그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겠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다.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한나인의 말 보세요.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박나인이 뭔가 누명을 쓰고 죽게 됐나 봐. 남자와 정을 통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누명을 쓰고 죽게 됐나 봐. 하지만 친구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된다. 뭐야? 얘한테 누명을 씌운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궁으로 만약에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이유를 대서 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서 살아라. 살아다오. 그리에서 힘없이 너를 보낸 나를 그들의 협박에 무릎 꿇은 나를 벌해다오. 됐다. 나왔다.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죽이는 독약을 들고 있는 이유가 나왔죠. 더 큰 권력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죽이는 독약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도 찾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명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선택지 중에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1번 보세요. 자, 박나인은 궁궐 안에서 사약을 먹는 벌에 처해졌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로군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독약을 먹는, 사약을 먹는 벌에 처해진 건 알겠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지는 지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나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치? 나는 믿지 않지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협박에 의해서 박나인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게 됐다. 2번은 편지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박나인은 궁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으나 남자와 통정했다는 죄목으로 벌을 받았구나. 자, 남자와 통정을 했다는 죄목, 누명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박나인은 부자탕을 해독하는 녹두물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그 녹두물을 먹었겠죠. 그쵸? 자, 토악질, 토를 했던 것이고 결국 살아나게 된 것이군. 자, 토에서 살아난 내용은 지문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됐죠? 5번. 한나인은 박나인이 왜 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편지를 써서 박나인의 옷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답은 나왔다. 그치? 지금 여기에서 편지를 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을 친구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 만약에 네가 살아난다면 절대 돌아오지 말라는 거. 이게 편지의 핵심이죠. 너 돌아오면 또 죽을 수도 있어. 절대 돌아오지 마. 이 얘기를 지금 한나인이 박나인한테 다급하게 전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왜 벌을 받았는지 설명하는 건 아니지. 지금 여기 찾아봐. 너는 이래서 벌 받는 거야, 이 친구야. 이런 내용이 어딨어? 없어.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그냥 5번이야. 끝나는 거야, 여기서. 됐지?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확인해야 했던 내용들은요. 지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을 봅니다. 자, 지금 한나인, 박나인 다 온데간데 없고 천수와 스님이 나옵니다. 그쵸? 자, 암자, 박기 나옵니다. 지금 보면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거 장면 번호란 뜻이죠. 옆에는 그 공간이 나옵니다. 자, 공간이 암자, 박, 방안, 방박, 암자안, 암자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공간은 모두 이 암자, 즉 이 암자 안에 혹은 암자 밖에 이 암자를 둘러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천수가 괜찮겠습니까? 자, 스님이 몸이 휘저어지긴 했으나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자, 천수 모르죠? 자, 스님 어쩌다 부자탕을 먹었다고 하오 했더니 모르옵니다. 그냥 냇가를 지나는 길에 저 여인을 발견하여 들쳐업고 왔을 뿐입니다. 이 부자탕이 아까 한나인의 편지에 의하면 독약입니다. 그쵸? 어쩌다 저 독약을 먹었냐? 몰라. 일단 나는 천수는 어때? 냇가를 지나다가 저 여인이 명의 박나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들쳐업고 왔다. 스님, 어쨌든 군관께서 자, 이 군관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천수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저 여인을 살렸소이다. 자, 천수가 살렸다는 말에 뭔가 느껴지며 자, 뭐가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저 여인을 살렸다는 그 느낌, feel. 자, 지금 feel이 오고 있는 거야. 자, 이 feel 나중에 뭔가 something이 일어나겠지, 그치? 자, 제가 살리다뇨. 이미 해독약을 먹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녹두물을 먹은 거네. 자, 그렇다 해도 군관께서 급히 와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죽은 목숨이었소. 큰 공덕을 쌓으셨소이다. 자, 그랬더니 천수가 내가 살렸구나 하는 표정이 나옵니다. 뭔가 이 사람들의 인연이 시작되고 있죠. 그쵸? something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천수, 잠들어 있는 여인을 본다. 어딘가 모르게 귀티가 나는 여인, 뭘 하던 여자일까? 어쩌다 독약까지 먹게 되었을까? 안쓰러운 표정으로 여인을 내려다보던 천수, 문득 무슨 생각이 난 듯 갑자기 얼굴색이 변한다. 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구해주고 안쓰러워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팍 떠오르면서 얼굴색이 변하는 거죠. 뭘까? 질린 듯 하얗게 변해가는 천수의 얼굴. 천수 부들부들 떨린 손으로 급히 품 안을 뒤진다. 자, 나오는 세 장의 종이와 스님이 파자하여 보여준 다른 세 장의 쪽지. 오래된 것이다. 종이를 펴자 나타나는 글자 금. 다시 두 번째 종이를 펴면 나타나는 글자 순. 두 번째 글자를 뚫어지게 보는 천수. 자, 천수의 말을 봅니다. 자, 천수의 말에도 이게 있어요. 이거는 뭐니 얘들아? 우리가 그 장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자, 어떤 장면에서 인물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인물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얘들아? 이게 뭘까? 소설로 따지면. 복화술인가요?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게 아니야. 자, 여기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야.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소리, 효과음으로 들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소설에서 이런 거를 내면적 독백이라고 하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천수의 내면 독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자, 순자, 파자 하면 이 파자라는 거는 글자를 쪼개서 의미를 본다는 겁니다. 그 순자를 보면은요. 이거를 반을 딱 쪼개니까 옆에처럼 나오죠. 내 천의 머리 혈. 냇가에 머리를 담갔던 여인. 냇가. 아까 천수가 이 박나인을 구해온 곳이 어디야? 발견한 곳이 냇가죠. 그렇죠? 냇가에 머리를 담그고 있던 저 여인이 바로 이 두 번째 글자인 순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순자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천수의 얼굴. 자, 그러면서 A 부분 봅니다. 천수가 다시 내면 독백이 나오죠. 이 여인이 두 번째 여인이란 말인가? 종잡을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 파자는 뭐고 옛날에 나온 종이는 뭐고 막 이 두 번째 여인은 뭐고 첫 번째 여인은 그럼 누구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지금 보세요. 도사의 말. 자, 도사를 만났었어.
이 도사의 말은요. 지금 이 도사 앞에 있습니까? 없죠. 방하는 천수와 나인만 있습니다. 박나인만 있습니다. 즉 도사의 말을 뭐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 천수의 말은 천수의 이 이는 내면 독백입니다. 하지만 이 도사의 이는 뭘까? 도사의 말인데 과거 회상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도사가 했던 말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야. 뭐라고? 두 번째 여인은 네가 살리지만 지금 이 여인을 이 천수가 살렸죠. 그렇죠? 하지만 너 때문에 죽을 것이고 세 번째 여인을 만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여인을 만나지 않으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 자, 두 번째 여인은 네가 살려주지만 너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도사님이잖아? 예언을 했어. 그런데 세 번째 여인이 또 있나 봐. 걔를 안 만나려면 두 번째 여인을 안 만나면 돼. 근데 지금 두 번째 여인을 만났어. 그럼 세 번째 여인도 만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천수가 얼굴이 굳어지며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감을 느낀다. 자, 두 번째 여인을 만나면 세 번째 여인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왜 뻣뻣해질까? 세 번째 여인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계속 봅니다. 자, 방박. 후들거리는 걸음걸이로 방을 나오는 천수. 자, 그러면서 멍하니 앉아 멍 때리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 그 깊은 생각에 잠길 때 B 부분을 봅시다. 자, 여기 아까 이거는 A 부분이었고, 자, B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천수의 이 효과음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내면 독백이 아니라 보면 뭐라고쇼? 두 번째, 뭐라고쇼 없구나. 미안해. 선생님 너무 몰입했어. 자, 두 번째, 세 번째 여인 때문에 제가 죽는다고쇼? 도사 가만히 있죠. 어때? 둘이 대화했던 그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거야. B는 다 회상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세 번째 여인은 어찌해야 만나지 않게 되옵니까? 두 번째 여인을 만나지 않으면 된다. 그럼 두 번째 여인은 어찌해야 만나지 않게 되옵니까? 도사님. 어쨌든 얘는 세 번째 여인을 안 만나려고 했어. 이유는 여기 나오죠. 세 번째 여인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안 만나려면 두 번째를 안 만나면 돼. 근데 이미 만났네. 결국 나는 세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될 거고 나는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얼굴빛이 변했던 겁니다. 이때 갑자기 박나인이 일어나 토악질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토를 하죠. 자, 천수가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박나인이 한삼으로 입을 막고 토를 하니까 천수가 뭐라 그래?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막지 마시오. 토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아까 넘어간 거 있었지? 자, 3번 같은 경우에 3번 문제에 4번 선택지 뭐니? 녹두물을 먹어서 토한 거고 토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다. 여기 바로 어떻게 돼? 적용이 되죠. 그렇죠? 독이 빠지려면 토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등을 쓰다듬고 두드려주며 토악질을 돕는다. 자, 그런데 박나인이 누웠던 곳에 작은 쪽지가 있고 그 쪽지에서 한나인의 한글 서찰을 펴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어디 갔어? 3번에서 살펴봤던 보기의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왜 이곳에 흘러오게 되었는지, 왜 독을 먹게 되었는지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야. 자, 그래서 중략이 지났습니다. 자, 암자, 마당. 자, 나오는 박나인, 따라오는 천수. 자, 박나인이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박나인이 나가고 천수는 가는 박나인을 본다. 천수의 갈등하는 빛이 역력하다. 왜 갈등했을까요? 아까 분명 뭔가 썸띵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feel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잡고 싶겠죠. 그쵸? 잡고 싶지만 저 여인을 만나면 난 세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 여인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천수는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C 부분에 뭐가 나오지? 역시 2로 표현되고 있는 과거 회상이 나옵니다. 사실 보면은 A에서의 도사의 말, B, C의 내용들은 다 같은 그 사건을,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그 말들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사가 하는 말 봅시다. 자, 두 번째 여인은 네가 살리지만 너 때문에 죽을 것이고 세 번째 여인은 너를 죽이지만 대신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자, 그래서 천수가 그럼 세 번째 여인은 어떻게 하면 안 만납니까? 두 번째 여인은 도대체 이 말을 몇 번 보는 거야 지금, 그치? 세 번째 여인은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여인은 안 만나면 된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요. 1번 문제 답은 나왔습니다. 뭐예요? 5번. 과거의 상황, 다 과거지, 그치? 회상이지? 과거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현재의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이 회상 때 도사와의 대화로 인해서 현재의 사건,
두 번째 여인을 만난 거지. 그치? 그리고 이 두 번째 여인을 보낼까 말까 갈등하는 거지.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는 마지막 도사에 네가 살리나 너로 인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 되뇌어진다. 갈등하는 천수의 모습. 어때요? 왜 갈등할까요? 물론 썸띵도 있었겠지만 이건 선생님이 잠깐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나 때문에 죽는다는 여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쵸? 불쌍하죠? 그리고 뭔가 내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는 일은 없도록 보호해주고 싶겠죠. 하지만 데리고 있으면 내가 언젠간 죽게 되죠. 그래서 갈등하는 그런 천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 볼까요? 자, 2번을 보시면 AB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과거 회상 장면. 왜 자꾸 천수는 이 말을 떠올릴까요? 왜 떠올릴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보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불쌍하니까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의 어떤 심리에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4번 보세요. 자, 박나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천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자, 이것 때문에 도사의 출연이 임박했다. 이건 아니죠. 과거 회상할 뿐이야. 2번, 자, 박나인과 천수가 처음 만난 곳을 배경 삼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여기 배경 어디라고 했습니까? 암자라 그랬죠.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 만난 곳이 암자야? 아니야. 얘네들은 냇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죠. 자, 그 다음에 3번, 박나인이 천수에게 죽임을 당할 것임을 긴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너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이 천수가 직접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천수 때문에 누명을 써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천수 때문에 뭔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즉 천수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3번도 틀리죠. 그 다음에 5번, 천수가 세 번째 여인과의 만남을 피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지금 어때요? 피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려면 갈등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세 번째 여인을 안 만나려면 두 번째 여인도 그냥 보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천수는 계속해서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세 번째 여인을 피하는 거야? 아니지. 그치?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뭐 남았어? 1번 했고, 2번 했고, 어디 갔냐? 자, 3번도 했고 4번 보면 되겠죠. 자, 보기를 참고해서 A, B, C, D, E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자, 시나리오 용어와 함께 보는 겁니다. 자, 클로즈업, 이펙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인서트, 오버랩 옆에 있는 설명은 다 읽어보셨고 아마 여러분 개념 급탑제에서 보셔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자. 자, 1번 A. 자, A가 뭡니까? 자, 아, 내가 살렸구나 하는 표정. 자, 얘들아, 인물의 표정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확 들어가야 되지, 그치? 클로즈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번 보니까 OL을 사용해서 천수의 얼굴 위로 도사의 얼굴이 겹치면 어떻게 해? 천수의 표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OL보다는요. 뭐 겹치기보다는 클로즈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1번 안 되지.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다. 2번. 자, FI 즉 페이드 인이 되면서 천수를 비추고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박나인을 비추도록 한다. 이게 뭔데? B가. 자, B. 들어오는 천수, 잠들어 있는 여인을 본다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천수, 들어오는 천수의 장면이 나오고 잠들어 있는 여인의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즉, 두 개의 장면이 겹쳐져서 오버랩 되면서 나오면 돼요. 그냥 전환이 돼도 되고. 근데 문제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야. 야,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 화면이 점점 밝아지면서 천수를 보여주고 점점 어두워지면서 박나인을 보여주고 이게 뭐야? 이거는 주로 장면의 시작과 끝에 쓰는 그런 기법입니다. 같은 방 안에 있는데 누구는 밝고 누구는 어둡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2번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C. 자, C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어디 갔어? 자, 나타나는 글자 순. 즉, 글자만 딱 보여줘야겠지. 자, 이게 뭡니까? 인서트예요. 인서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신문, 편지, 책의 한 페이지 등을 그게 진행 도중에 삽입한다. 순이라는 글자가 중간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3번. 자, 인서트를 사용해서 화면 가득 순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가 제시되도록 한다. 3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D. D 어딨니? 자, D. 아까 그거네. 그치? 자, 이 부분. 이거 뭐야? 천수의 내면 독백입니다. 복화술 아니라 그랬어. 천수가 지금 입으로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그 생각이
그냥 효과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4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중얼거리는 천수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낸다. 얘가 지금 실제로 중얼거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머릿속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천수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고요. 목소리만 나와야 되죠. 4번 틀렸죠. 5번. 자, 이 이는요. 뭐예요? 후들거리는 걸음걸이인데 5번에서 클로즈업으로 얼굴을 보여주면 돼? 그러면 걸음걸이가 후들거리는지 어떻게 아니? 그치? 자, 선생님 지금 후들거리고 있거든? 알 수 있어? 모르겠지, 얘들아. 너네 하나도 모르지. 지금 여기 다 빵 터지셨어. 선생님 지금 개다리 춤을 추고 있었거든. 자, 후들거리는데 얼굴만 보여주면 전혀 후들거리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뭐예요? 얼굴 표정, 클로즈업 보여주면 안 되고요. 전체 모습을 보여주거나 다리를 보여줬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됐지? 화면에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오늘 개념 그래서 여기서 갑니다. 자, 오늘의 개념은요, 바로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6개의 시나리오. 어쩜 이렇게 선생님이 개념에서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6개만 나왔는지 모르겠어. 원래 더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 6개만 알면 된다라고 했더니 정말 6개만 나왔네. 난 천재인가 봐. 자, 이 6개만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화면에 진짜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면 개념 급탑제 극문학 갔다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 봅시다. 자, 두 번째 지문은 뭐냐? 토지입니다. 자, 요즘 시나리오 출제 경향이 이래요. 잘 알려져 있는 소설 작품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야겠다. 그치? 선생님 까먹었어. 갑자기 선생님 개다리 춤추다가 모든 기억을 다 날려버렸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김정관 친구가 올려줬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려는 능력과 용기가 없으면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브라이언트 맥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려는 능력과 용기. 얘들아, 진정한 자기 자신, 자기의 참모습을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거든. 내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죠. 성격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성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 자신을, 현재 모습을, 내가 처해 있는 이 위치를 물론 어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보십시오. 그랬을 때 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게 꼭 뭐 성적, 뭐 네 등급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등급 피하지 마. 피하지 마. 외면하지도 마. 그냥 받아들이고 일단은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에 제가 도움이 돼 줄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지문을 보시는데 토지였죠. 토지라고 얘기했지. 자, 먼저 문제 유형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세 문제 나와 있어요. 자, 5번 문제 위글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인물들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또 구성이나 표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내용과 그리고 그 표현 기법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6번 준구와 윤 씨의 말을 바탕으로 A, B, C, D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즉 여기에서는요 준구와 윤 씨 그리고 홍 씨 이런 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즉 인물의 심리, 성격, 태도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 소설에서도 우리가 봐왔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A와 B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자, A와 B에 대한 독자의 반응, 그런데 이 A와 B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니? 준구는, 윤 씨는, 홍 씨는, 즉 이것도 뭐다? 인물의 심리, 성격, 태도에 대한 문제다. 자, 그래서 세 문제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지문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인물들의 관계 파악, 인물들의 성격, 심리, 태도 파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아쉽게도 이번 지문에는요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없습니다. 물론 보기가 있지만 딱히 지금 이걸 봐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먼저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문에서 선생님이 오늘 뭐 하자고? 인물들의 관계 파악하자 그랬지. 자, 그럼 봐봐. 윤 씨의 방에 윗목에 무릎 꿇고 앉은 준구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윤 씨의 방에서 준구가 왔는데 얘들아 아랫목하고 윗목 요즘엔 없죠. 옛날에는 아랫목 윗목이 있었습니다. 아랫목은 따뜻하고요. 윗목은 추워요. 그래서 아랫목은 주로 아버지, 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차지를 했고요. 집에서 찬밥인 애들은 윗목에 있었죠. 자, 그래서 준구가 지금 어디에 있냐? 윗목에 있고 그것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그냥 앉은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파워가 있다는 거지. 그치? 이 사람이 더 윗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준구 얘기를 봅시다. 자, 제가 기별해서 집을 팔아 그간의 부채를 정리하라고 했사온 바 집을 방매하고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여. 자, 앞에 뭐 부채는 뭐며 방매는 뭐며 필요 없고요.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만 보면 돼. 이 준구는 자기가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 즉 자기네가 뭔가 좀 가난해졌다, 집안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아주머니께, 자, 이 윤 씨는 준구에게 있어서 아주머니인가 봅니다. 자, 아주머니께 폐를 끼치려고 내려오라고 기별했사옵니다. 당분간만 폐를 끼칠게요. 여기에 있을게요. 누가? 기별했잖아. 누구한테? 연락을 드렸잖아. 누굴까? 보면 나와. 자, 윤 씨 아무 말 없습니다. 자, 소리. 얘들아, 이 소리가 뭐야? 시나리오 용어로 쓰면 이걸 써야겠죠? 그쵸?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자, 서울 아씨마님께서 인사드리러 드셨습니다. 즉, 서울 아씨마님, 이 준구의 부인, 준구의 처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집안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처를 서울에서 불러들였다는 거야. 자, 그럼 A 부분을 봅시다. 자, A 부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 이 처에 뭐가 제시될까? 외양이 제시됩니다. 즉, 외양. 이 사람의 뭐 얼굴, 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좋니, 선생님이? 자, 요새 운동도 안 하는데. 자, 외양, 특히 의상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의상을 통해서 얘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성격인지 한번 볼까? 자, 사머리가 열어주는 문으로 홍씨가 들어선다. 자, 이 처의 이름이 홍씨입니다. 자, 이 홍씨가 들어오는데 옥색 항라 치마 저고리, 옷고름에는 남빛 오장수술에 밀화장도 했다. 손에는 옷가락지를 끼고 검정 자주에 감댕기를 감은 쪽에는 옥비녀의 비취로 된 나비장, 말뚝장 뭔진 모르겠으나 엄청 치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어느 유족한 사대부집 부인 못지 않다. 홍씨는 윤씨 부인에게 절을 올린다. 자, 어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니? 어떤 성격인 것 같니? 굉장히 사치스럽죠. 그렇죠? 사치스러운 데다가 뭔가 이런 그 모습들이요. 막 옛날에 사실 그냥 한 집안에 정숙한 아녀자들은요. 이런 액세서리를 많이 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 이것저것 감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천박하다고 느껴졌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윤 씨가 얘기하죠.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젊은이들이 뭘요? 거처할 곳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야? 자, 윤 씨가, 이 홍 씨가 내려왔는데 너 지낼 곳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랬는데 준구가 네? 물어봤다? 놀란 듯이? 왜 그랬을까요? 생각도 못한 거지. 홍 씨가 오면 당연히 거처할 곳을 내줄 줄 알았는데 윤 씨가 뭐 별로 마땅치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란 거야. 네? 왜? 왜? 우리 어디다 내쫓으려고? 자, 그래서 윤 씨가 우선 비어있는 사랑 협실도 있고 하니 그 방을 쓰는 게 어떨까? 차차 마련토록 하고 내가 차차 마련해 줄 테니까. 준구가 일단 네네 뭐 그거야 뭐 이렇게 하고 일단 꼬리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119번을 한번 가보세요. 119페이지가 아니라 얘들아. 그 씬 넘버 119번을 봅니다. 자, 안채에서 사랑채로. 자, 준구와 홍씨가 물러나옵니다. 그러면서 홍씨가 짜증을 내죠. 아녀자가 어떻게 사랑해서 거처하겠소. 그랬더니 준구가 쉿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차차 마련해 주신댔잖아. 그러니까 잠깐 참고 있어. 자, 그랬더니 홍씨가 얘는 어디 가고 싶어 하니? 별땅. 자, 홍씨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별땅입니다. 자, 지금 이 별땅에 대해서 얘는 여길 들어가고 싶어 하죠. 자, 별땅. 그곳에 썼으면 뜰도 시원하고 연당도 있어서 좋던데 라고 했더니 준구가 뭐랍니까? 거긴 안 돼. 서희가 있는 곳이야.
자, 이 서희가 사실은 토지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서희 나오지도 않아. 이 서희가 별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죠? 서희는 그만큼 이 집안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서희의 방을 윤 씨 부인이 너한테 줄 리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랬더니 서희는 그럼 할머니 옆에서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안채도 넓어서 별루천지 같은데 며칠만 참으시오. 안 오겠다는 사람을 천리길을 오게 해놓고. 아무튼 지금 둘이 이 부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안 오려고 했는데 억지로 왔더니만 이상한 데 가라고 한다는 거지. 자, 갑자기 채마밭으로 갑니다. 장면이 봐봐 얘들아. 희곡에 비해서 시나리오는 장면 전환이 쉽죠. 그쵸? 장소의 제약을 많이 안 받아.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희곡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자, 채마밭. 김서방 댁이 채마밭을 손보고 있다. 김서방이 온다. 자, 둘이 이제 이 부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는 뭐냐? 짐을 옮겨야 할 텐데 짐은 와요? 난리가 났어? 자, 짐을 왜 옮겨요? 뭐 전쟁 났어요? 자, 서울서 온 손님 때문에 얘네들이죠, 그렇죠? 자, 서울서 온 손님 때문에 그랬더니 김서방 댁이 짐을 챙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행랑이면 됐지 뭐. 나는 싫어요. 싫고 좋고가 어딨냐? 마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자, 봐봐. 아까 윤 씨 부인이 얘를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라는 거야? 김서방과 김서방 댁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 장소를, 방을 마련해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서방과 김서방 댁은 잠시나마 어디로 가야 돼? 행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배경 지식인데요. 자, 행랑 혹은 행랑채라고 하는 곳. 이런 부분은요, 주로 대문 옆에 있는 조그만 건물, 조그만 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문 옆에는 주로 누가 사냐? 그 집의 하인, 노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서방과 김서방 댁은 여기에까지 아직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있던 방을 이 사람한테 내어주고 행랑에 임시로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자. 자, 118쪽 보세요. 자, 118쪽에 보시면 121쪽. 자, 중구가 화를 냅니다. 행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김서방네가 있는 데로 가라고 하니까 자, 뭐라고? 아니 내가 이 집 종으로 왔냐? 그랬더니 김서방이 그건 너무 과하신 말씀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니? 김서방이 중구한테 와서 저희들이 쓰던 방을 쓰시지요.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중구는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이 집 종도 아닌데 종들이 쓰던 방을 쓰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2쪽 윤 씨한테 따지러 갔죠. 여쭐 말씀이 있어서 왔대요. 말하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 말하게. 자, 이런 줄 알았다면 불원천리 처자를 끌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자, 굶주리고 헐벗는 한이 있을지라도 어찌 노비의 처신을 감수하겠습니까? 할머님께서 존명해 계셨더라면 할머니께서 만약에 살아계셨더라면 친정 손주 며느리가 종이 살던 집으로 쫓겨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자, 친정 손주 며느리가 바로 홍 씨가 될 겁니다. 즉, 여기에서 준구는요. 자, 준구의 할머니, 아마 친할머니는 아닐 거예요. 여기에서 좀 먼 친척 간의 그런 할머니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준구의 할머니, 이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윤 씨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어머님, 즉 시어머니입니다. 윤 씨에게 할머니는 이 준구의 할머니는 시어머니야.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의 권위를 빌리는 거죠. 살아계시지도 않아. 돌아가신 이 윤 씨의 시어머니의 권위를 빌려서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말에 격해져서 흥분을 해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이 윤 씨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누르죠. 허나 지금 어머님은 계시지 않지.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중구가 그건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효가 아닙니다. 자네 말도 일리는 있네. 뒤채로 나가라는 분부는 거두어 주세요. 너는 내 손 아랫사람 아니야. 나는 효부가 아니야. 근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 그건 일단 제껴두더라도 너는 내 아랫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단 얘기야. 그리고 할머니를 어떻게 좀 팔아가지고 얘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윤 씨가 딱 잘라서 얘기하죠. 너는 시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친정 식구다. 근데
친정, 옛날엔 뭐라 그래?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돌아가신 어머님은 자네 집안에선 출가 외인이다. 즉 시집을 가면 그 시집의 식구이지 친정일에 대해서는 챙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 너는 친정의 어떤 식구 중에 한 명인데 이 할머니 출가 외인으로서 너를 챙겨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때요? 중구는 계속 뭔가 다른 곳에 쓰고 싶어 하나 윤 씨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있죠. 그때 준구가 뭐라 그래요? 명색이 사대부집 자손이 종의 거처로 쫓겨나다니 그것은 너무하신 처사 아니옵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아까 뭐라 했어? 행랑은 종들이 주로 있는 곳이라 그랬지. 네가 지금 가는 곳이 행랑이야? 그랬더니 행랑은 아니지만 김서방네가 살던 곳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김서방은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서방은 종이 아니거든요. 멋지지, 그치? 자, 그러면서 준구가 살살 꼬시죠, 그쵸? 서희는 어리니까 같이 옆에 데리고 있고 얘를 별당에다 보내면, 내 아내를 별당에다 보내면 어떻겠냐? 라고 했더니 자, 여기에서 윤 씨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당차는 소리다. 서희는 이 집안의 임자다. 즉, 이 집안의 주인이며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은 서희라는 그런 얘기를 윤 씨가 하고 있는 거죠. 즉, 서희의 존재감은 이 집에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 씨의 말을 보면 또 한 가지 일러둘 일. 이 자네 안사람 홍씨 뒷채로 가게 된다면 집안 안채로 안 들어오게 해라.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사치스럽고 천박하단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이 홍씨가 집안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하인들의 질서도 안 잡히고 서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번 문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준구와 윤 씨의 말을 바탕으로 A, B, C, D, E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 거처할 곳이야. 자, 준구는 뒷채로 가는 거에 대해서 노비의 처신을 감수할 수 없다. 즉, 나는 종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쵸? 종들이 지내는 곳에 갈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윤 씨는요. 자, 나로서는 그 집을 수리한 것도, 즉 그 집이 사실 그 구멍이 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얘네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니네를 위해 특별히 수리를 해줬다는 겁니다. 누굴 생각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야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도 니네한테는 과분하다는 얘기지. 그치? 1번의 설명은 그래서 맞아요. 자, 준구는 거처가 신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윤 씨는 충분히 수용할 수, 즉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 홍씨. 자, 홍씨에 대해서 준구는 뭐라 그러냐? 당분간만 아주머니께 폐를 끼치려고 신세를 지려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윤 씨는 홍씨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이 서희의 본복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서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 봐봐. 준구는 홍씨가 내려와서 신세 지는 것만 생각하지. 그치? 하지만 윤 씨는 홍씨의 그 자질이, 그쵸? 홍씨가 지니고 있는 이런 성격이 서희에게 또 집안에 폐를 끼칠까봐 우려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별당입니다. 자, 준구는 자기 아내를 별당에 보내려고 하고요. 윤 씨는 뭐야? 거기는 서희의 것이다. 서희는 이 집안의 주인이다 라고 하죠. 그럼 3번을 보세요. 준구는 홍씨를 반드시 별당에 반드시는 아니야. 그치? 별당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살짝 꼬시려고 하는 거지 반드시 여기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윤 씨도 준구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서 이런 건 아니야. 서희 때문이야. 자,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자, 4번 할머님. 어때? 준구는 할머니를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윤 씨는 어때요? 그러면 안 된다. 따끔하게 지적하죠. 5번. 자, 준구는 마지막에 서희죠. 그쵸? 준구는 뭐라 그래? 서희에 대해서. 아직 어리니까 할머니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윤 씨는 서희는 이 집안의 집안이다. 딱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은 준구는 나이만 보고 서희를 어린아이로 생각하지만 윤 씨는 장차 이 집의 중심이 될 서희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봅시다. 자, 7번 보면 A. 자, A와 B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준구가 처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계가 막막하다라고 했지. 즉, 생계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처가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죠. 굉장히 사치스러워요. 둘의 이 준구의 말과 이 홍씨의 모습이 어때요?
서로 모순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봐봐. 거기 밑에 내용면에서 동그라미 1번. 자, 홍 씨의 모습은 생계가 막막하다는 그 준구 말과는 영 딴판이다. 뭐가 맞는 걸까? 이게 실제겠죠. 그렇죠? 정말 얘네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준구가 지금 괜히 윤 씨한테 와가지고 힘든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보세요. 준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윤 씨에게 과장되게 말을 하고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자, B 부분은 뭐였냐 하면은 김서방과 김서방 댁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본다. 아, 김서방네가 거처하던 곳으로 준구네가 들어가서 살게 되겠구나.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행랑채로 가야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윤 씨는 준구를 김서방네 거처로 보내려고 이미 마음 먹고 있었군. 그치? 처음부터 여기로 보내려고 김서방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쵸? 그 수리했다 그랬잖아. 자, 1, 2, 3, 4 다 맞아. 자, 그런데 5번 봐봐. 자, A. 자, 윤 씨를 대하는 홍 씨의 태도를 통해 불만이 가득한 홍 씨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A 부분에서 윤 씨를 대하는 홍 씨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뭐하니? 마지막에. 홍 씨는 윤 씨 부인에게 절을 올린다. 자, 절을 올리는 거 가지고 윤 씨에게 불만이 있다. 알 수 있니? 얘들아, 그렇게 한번 절해볼래? 불만 있게 절? 어떻게 할 거야? 불만 있게 절.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집에서 좀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돼. 절은요, 공손할 수밖에 없어. 뭐 절을 막 이렇게 할 순 없잖아. 그치? 뭔가 이렇게 공손하게 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5번 잘못된 거죠. 아직까지는 뭐예요? 불만이 가득한 홍 씨의 심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오라 그랬어? 왜 내가 거기에 가야 돼?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7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봅시다.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118번 장면에서 인물들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 118번에서는 어때요? 윤 씨 방에서 준구는 그냥 아랫목에 무릎 꿇고 앉아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서로 갈등이 드러나고 있진 않죠. 그치? 뭐 사랑에 있던지 뭐 거처할 곳이 만만치 않아요. 준구가 그냥 네네 뭐 그거야 뭐 일단은 꼬리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121 씬이죠. 그쵸?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119에서 준구는 포용력이 없는 직선적 성격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가요? 자, 119를 보면은 어때요? 홍 씨가 막 짜증을 내니까 차차 마련해준다고 했다고. 그지?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거기는 서해 있는 데라서 안 될 거라고. 며칠만 참으라고. 어때? 좀 약간 자기 부인을 다독이는 모습이 보이지. 그치? 포용력이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 자, 121에서 준구는 김서방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여긴다. 자, 여기에서 뭐 김서방 때문에 악화된 건 아니잖아. 그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버려. 자, 그 다음에 5번. 자, 122에서 인물의 극적인 심경 변화. 자, 여기에서 인물의 심경이 변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윤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준구는 계속해서 홍 씨를 거기로 보내려고 하고요. 심경의 변화가 안 나타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봐봐 얘들아. 이거 표적수사입니다. 선생님이 소설에서 표적수사 알려줬어. 자, 찾기 쉬운 것, 그죠? 그리고 정답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표적이 되는 것들은. 그 중에 하나가 구어체의 사용, 사투리의 사용, 뭐 향토적인 언어 이런 거라고 했지. 봐봐. 사투리로 인해서 사실성이 강화된다. 얘들아, 사실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생생하게 느껴진다, 현장감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듯이 자, 구어체를 사용하고 방언, 즉 사투리를 사용하고 그치? 그리고 어떤 향토적인 그런 단어들, 어휘들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생겨? 생생한 현장감이 생깁니다. 여기에서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사실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표적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1, 2, 3, 4, 5번 보기 중에 먼저 3번 딱 아 선생님이 사투리는 꼭 표적 수사를 해보라고 했지 기억을 하면 얘만 따져봤어도 답은 한 번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만 찾아주면 되죠. 자, 그러면 찾아봐. 120쪽에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사람들 특히 김서방 댁의 말을 보면은 사투리가 나오고 있죠. 그쵸? 짐은 와요. 내사 싫구마? 이게 표준어니? 아니지, 그치? 사투리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야. 표적수사 굉장히 유용해요. 어디서든 여러분들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아싸! 자, 이제 우리 문학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어디? 비문학 갈 차례야. 책 한 권 끝난 거 알죠? 우리 정답과 해설 빼고 2권 중에 한 권이 벌써 끝난 거야.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 비문학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비문학 여러분 정말 너무 어려워하길래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하려고 1시간에 지문 2개씩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2개는 꼭 문제 풀고 오도록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